의외의 치매 초기 신호에는 무엇이 있나요?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환자분들이 60대에서 80대입니다. 처음엔 통증으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매라는 게 단순한 기억력 이상이 아니라 신경기능 전반의 조절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치매의 조기 신호로는요, 평소보다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나 감정 기복이 전보다 심해지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이런 신호들이 치매의 의외의 조기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뇌의 조절 기능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은 다름 아닌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라 하면은 그냥 무식하게 힘만 쓰는 운동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력 운동이야말로 뇌와 근육의 협응력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생각 없이 그냥 근육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가 내 근육을 어떤 방식으로 힘을 줘서 어떻게 수축시키고 어떻게 이완시켜야겠다 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다르게 보면 뇌 운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욱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근력 운동 권장량은요, 하루 30분 기준 주 5회, 그러니까 주당 150분을 추천드려요. 가장 좋게는 200분까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평소 취미로 하는,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등산이라든지 이런 취미 활동으로 하는 운동을 근력 운동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당 150분을 꾸준하게 매주 채워주려면 반드시 친해져야 하는 곳이 헬스장이에요. 우리의 뇌 기능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사시사철 똑같은 온도로 내부가 유지될 수 있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안전하게 30분 주 5회 주당 150분의 시간을 근력 운동으로 채워서 뇌 건강을 챙겨주세요.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만성 통증이 있으면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뇌신경 회로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고요. 뇌신경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리고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자,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아픈 걸 나이 탓하면서 치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 근데 무릎 연골 주사를 그냥 안 맞는 거죠. 나이 들어서 어차피 다 따라서 그런 건데 연골 주사 그냥 안 맞을래 하면서 안 맞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거 정말 안 좋다는 거죠. 또는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파서 막 다리까지 저린다. 그러면 적절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통증을 훨씬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생각하면서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지 어쩌겠어 하면서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통증들이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면 결국에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무릎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주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는 보험도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좀 챙겨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통증을 방치해서 밤마다 아파서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런 수면장애가 통증 때문에 생기고, 수면장애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감 때문에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기고, 수면장애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러니까 통증 신호가 작던 크던 일찍 그 신호를 포착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반대로 치매를 일으키는 안 좋은 습관들은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 두 번째 잘 못 자는 거, 세 번째 병을 방치하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량이 떨어지고 뇌혈류도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면 장애가 생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인지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에 있는 노폐물, 대표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배출이 안 됩니다.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인지 기능은 떨어지고 치매의 위험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을 방치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치료를 받자고 하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병들이 결국에 우리 뇌의 신경 회로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매 약으로 막을 수 있나요? 치매를 완전히 막는 약은 없어요. 현재 나온 약들로는 치매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약처럼 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주 5회 동안 먹는 약이라 생각하시고 근력 운동만큼은 꼭 해주세요.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단련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협응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근육이 생성되면서 마이오카인 분비가 더 활성화될 건데 마이오카인은 뇌세포 염증을 낮춰주고 인지력, 기억력을 모두 높여줍니다. 결국 치매를 막는 약은 헬스장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헬스장과 친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치매도 유전적인 건가요? 치매는요, 굉장히 일부만 유전적이고요. 80에서 90%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이 결정짓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치매를 겪었으니까 나도 나이가 되면 언젠간 치매가 생기겠지. 그건 정말 틀린 이야기고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는 게 맞아요. 혈당 관리 잘하고 혈압 관리 잘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일찍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력이 있다면 내가 관리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욕을 참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식욕은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반적으로 배고프다 하면 어때요? 좀 달달한 거, 간식을 찾는다든지 과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을 찾거든요. 근데 저는 배가 고프면 단백질을 찾아요. 예를 들어 단백질 과자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두유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든지 우리가 느끼는 식욕 자체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걸 대처를 할 때 탄수화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단백질로 대처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의 70%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요인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네, 비만의 70%는 식습관이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식습관의 대원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게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 의미를 모르고도 따라해 보세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자, 이제 해석해 드리면 빵이랑 떡이랑 면, 과자는 금지하고 밥은 절반만 먹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자 안에는 커피 믹스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커피 믹스는요, 웬만한 과자보다도 더 달고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과자에 포함. 예를 들어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다. 삼겹살 집에 갔어요. 그러면 삼겹살 뭐죠? 빵, 떡, 면, 과자 아니네. 그러면 먹어도 된다. 편하게 먹어도 된다. 근데 공깃밥이 하나 나왔다. 이건 밥이죠. 밥은 절반만. 그리고 요즘 삼겹살 집에서는 떡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떡도 같이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떡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떡, 면. 떡이다. 그러면 금지.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커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정제 탄수화물, 곱게 갈아서 만든 이런 빵, 떡, 면, 과자만 피하시더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단백질로 보충해주세요. 운동만으로 뱃살 쉽게 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운동만으로는 뱃살 절대 안 빠집니다. 정말 절대 안 빠져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식습관,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이 대원칙의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건 아주 좋죠. 근데 운동하면은 보통 다이어트 운동은 유산소다.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유산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무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등 근육 운동, 하체 운동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등 근육 운동으로는 랩풀다운 아주 추천드리고요. 로우로우, 이렇게 랩풀다운은 위에서 당기는 거고요. 로우로우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하체 운동으로는 머신으로 하는 스쿼트, 그리고 머신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 두 가지를 아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등과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체중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통증이 뭐냐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인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절대 뺄 수 없다. 하지만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더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습관으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습관은요, 식후 10분간 움직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10분간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그냥 진료실에서 막 쉬지 않고 100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그냥 한 세트에 한 20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20개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10분을 하는데, 10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면 100개 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대사 활발해지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는 없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이렇게 격렬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막 턱걸이를 하거나 이러면 속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사 후 10분간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좀 집안에서 걸어 다녀도 좋겠죠. 적어도 10분 동안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무엇을 하든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춰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핵심 꿀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뱃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안 좋은 음식, 제가 꼽는 단연코 1위는 비빔밥이에요. 이 비빔밥이 겉으로 보기엔 채소도 많고 뭔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저단백 식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빔밥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고기는 한 30에서 50g 정도인데요. 이걸 다 혼자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 양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단백질이 대략 한 10g 전후밖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 친구들끼리 커다란 대야에다가 막 밥 왕창 때려 넣고 채소 때려 넣고 그냥 고기도 없이 그냥 막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탄수화물만 왕창 먹게 되고, 그렇게 먹게 되면 식사 후에 허기가 빨리 찾아오고 밥을 먹고도 또 다른 간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비추. 자, 그러면요, 저는 비빔밥을 안 먹냐? 자주 먹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먹냐면요, 밥은 절반으로 덜어내고 채소는 왕창 넣은 거 그대로 놔두고 계란을 2개를 넣어주고 고기는 100g 정도를 추가해줘요. 소고기 100g도 좋고요. 삼겹살 안주를 구워서 잘라서 넣어서 비벼도 좋죠. 이렇게 단백질의 양은 높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확 줄여버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비빔밥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빔밥을 드셔보잖아요. 그럼 포만감은 훨씬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줄어들고 식사하고 나면은 든든한 느낌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트, 뱃살을 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다이어트는 이 지식이 아니라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원칙이어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원칙,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요것만 지키면서 오랫동안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 빠질 것 같은 뱃살도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상담으로 아주 많이 빼봤으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요, 더 많은 다이어트 꿀팁이 궁금하시면 닥터 호우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